소년 삼국지 제81화 유비의 복수 이릉대전. 유비는 관우의 죽음과 형주의 상실이라는 비극 앞에서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향한 대규모 원정을 결심했지만 모두가 그의 결정을 만류했습니다. 특히 제갈량은 천하 통일의 대업을 위해 지금은 복수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간곡히 조언했죠. 하지만 유비의 끓어오르는 복수심은 그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동맹국이었던 오나라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됩니다. 1. 복수를 위한 출정. 제갈량의 근심. 관우의 죽음 소식에 유비는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손권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잊고 군사들을 소집했죠. 제갈량은 유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폐하, 지금 오나라와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비록 관우 장군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오나라는 아직 저희에게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조조라는 강력한 적이 건재한 상황에서 저희끼리 싸우다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잠시 분노를 사기시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갈량의 간절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오나라와의 동맹은 관우와 함께 끝났다 라고 외치며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제갈량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제갈량은 유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장비 역시 형님인 관우의 죽음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유비의 출정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려 했죠. 하지만 장비는 평소 술을 즐기고 성격이 거칠어 부하들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특히 관우의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고 그의 군대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장비의 가혹한 명령을 견디지 못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장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들은 장비의 목을 베어 오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관우에 이어 장비까지 잃은 유비의 슬픔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두 의형제를 위해 기필코 오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하며 마침내 복수를 위한 대규모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을 역사는 이릉대전이라 부릅니다. 2. 파죽지세. 오나라를 압박하는 유비의 군대. 유비는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오나라의 영토를 짓밟았죠. 유비는 연이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오나라의 장수들을 격파했고 오나라 진영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유비의 군대에는 총나라의 정예 병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오나라의 왕 손권은 유비의 맹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유비의 군대를 막을 만한 마땅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손권은 유비에게 화해를 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관우 장군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화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손권의 사과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손권, 너의 사과를 받을 자격은 없다. 너는 나의 두 의형제를 죽인 원수다. 나는 너의 목을 베어 그들의 무덤에 바칠 것이다. 유비의 단호한 태도에 손권은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나라의 젊은 대도독 육손에게
유비의 군대를 막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육소는 송건의 명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유비의 군대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3. 젊은 지략가 육손의 등장. 육손은 유비의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사기가 높았고 오랜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육손은 유비의 군대를 유인하여 섬멸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군대와 싸울 때마다 매번 패배하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비는 육손의 군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방심했고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오나라 진영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군대를 이릉이라는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유인했습니다. 유비는 육손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릉의 좁은 계곡과 숲이 우거진 곳에 길게 배치했습니다. 유비의 군영은 무려 수십 리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었죠. 육손은 유비의 이러한 진영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군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섬멸시킬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육손은 장마철이 지난 후 무더운 여름이 되자 유비의 진영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마른 풀과 나무들을 준비하게 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비는 육손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연이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육손이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비의 오만함은 곧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육손의 치밀한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비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4. 다음 이야기 예고. 육손의 계략에 빠져든 유비의 군대는 무더운 여름, 이릉의 좁은 계곡에 갇히게 됩니다. 육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비의 군영에 대대적인 화공을 펼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유비의 군영을 덮쳤고 유비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과연 유비는 육손의 화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유비의 꿈은 이대로 불타 사라지게 될까요? 제갈량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소년 삼국지 82화 불타는 유비의 꿈. 이릉대전의 비극편에서 삼국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결말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년 삼국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